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전강 후 약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 초반에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그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신뢰도를 그렇게 높게 평가받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ADP에서 공급한 그 급여 입력 프로그램에 나온 데이터 갖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약간 왜곡되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어쨌든 예상치 15만 대비 훨씬 낮은 8만 9천이 나와서 고용시장이 식나 보다. 그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좀 낮게 나오고 또 신규 주문이 전달 대비 하얀색이 신규 주문인데 이게 이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후에 소비도 좀 줄어들겠구나.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거죠. 이게 금리를 좀 내려가게 만드는 요인이 돼서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특히 이제 국제유가가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93, 94달러 전후 요 부근이 좀 고점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이 근처가 실제로 고점이 되면서 피크 대비 거의 1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결정적인 역할은 휘발유 가격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원래 그 미국은 8월까지가 휘발유 성수기고 9월부터는 휘발유 수요 자체가 줄어들 때거든요. 그걸 이제 반영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다가 뭐 재고가 엄청나게 증가됐다 예상치보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국제유가가 뚝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게 이제 주요 뉴스가 되면서 최근에 금리 올라간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된 것도 시장이 초반에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국채금리 4.8% 넘겼던 게 4.73% 정도 때까지 내려왔고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유가 이제 뚝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환율도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는데 이게 이제 150엔 넘느냐 못 넘느냐 150엔을 안 넘기게 하려는 당국 한번 넘겨볼까 하는 투기 세력들 이게 맞붙는 자리인데 투기 세력이 여기서 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 150 넘겨버릴까 그럼 더 무섭게 올라가는 거고 떨어뜨릴까 그러면은 포지션 바꿔서 이제부터는 달러 약세 쪽으로 한동안 바꾼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엔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달러 강세가 주춤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됐죠.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제법 빠졌고 여기까지는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좀 부담되는 몇 가지 뉴스들이 있었죠.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 거는 뭐 저는 이건 뭐 뉴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나라 IPO가 좀 잘못된 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따따블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부풀려서 공모 때 참여했던 기관들만 돈 벌게 하는 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공모 제도가 개인들한테 과연 좋은 건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면서 거래 대금 잡아먹는 역할을 좀 했고 그리고 오후 들어서 이제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신용 투자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증시 상황이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반대 매도에 근접했다라고 보면 차라리 이럴 때 던지자라고 해서 오후장 돼서 좀 밀리는 현상이 좀 반복되고 있고 또 초반에 지수가 플러스 날 때 삼성전자가 아예 마이너스권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 엔비디아에 공급하는데 이게 하이닉스는 계속 공급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수율이 안 맞아서 공급하는데 차질이 빚어진다. 이렇게 되면서 하이닉스는 초반부터 크게 오르고 삼성전자는 장중 내내 마이너스 가고 삼성전자가 발목 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좀 버티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죠. 근데 저는 뭐 딴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엔비디아는 그냥 핑계인 것 같고 그럼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고요. 좀 차트로 보면 코스닥 차트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 딱히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뭐 찌라시로는 뭐 외환 보이고 발표가 미뤄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환율이 급등했어야 되는데 환율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신용하고 좀 연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용 투자자들이 좀 지금의 위치를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서 거기서 이제 매도가 좀 나오는 게 플러스가 된 거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만 이렇게 나왔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가세가 되면서 오후에 툭툭 밀어내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가 빠졌는데 이런 보험주들이 플러스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 투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이슈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좀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주들이 선전하는 모습도 투자자들에게 좀 압박을 줬을 거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음봉이 났거든요. 어저께 양봉 나왔는데 이제 지금 위치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9월 첫날 급등했던 거를 다 토해내고 그 시초가에서 저점이 이틀 연속 나오긴 했거든요. 이게 이제 깨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정쩡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앞서 말씀드렸던 뉴스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좀 밀렸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아시아 증시 중에서 개장한 나라 중에 밀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오늘 열린 나라는
웬만하면 플러스가 났고,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정도 빠진 거 말고는 뭐 니케이나 호주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부분 항생 지수도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금리 걱정에서 우리 증시가 빠진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일정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클리 만기가 월요일하고 목요일이거든요. 근데 월요일이 만약에 휴일이면 그 다음에 열리는 평일, 그게 위클리 만기가 돼요. 근데 화요일까지 휴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수요일, 목요일이 내리 위클리 만기가 된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일정도 일부에는 좀 영향을 줬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에도 부분적으로는 좀 영향을 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증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코스닥까지 이렇게 확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수급적인 특징, 삼성전자가 밀리고 삼성전자 밀리면서 코스닥 투자했던 투자들이 더 걱정하고, 이런 부분들도 일부는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오늘 코스피 계속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3주 매도하고 한 주 매수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번 주 매도에서 4주 연속 매도로 기존의 패턴이 좀 무산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특이한 게 선물이 오늘도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빠지면 원래 선물은 매수로 확 들어왔어야 돼요. 오늘 선물이 안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게 돌아서지 않으면 이제 지수가 이제 플러스권으로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돌아서야 쓰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종목들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는 사는데 삼성전자는 팔고, 이렇게 좀 엇갈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두 종목을 동시에 매수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을 저 정도 규모로 동시에 매수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 하이닉스 제외하면 별로 매수한 종목이 없었어요. 뭐 규모가 자동차 좀 매수한 거 있고, 그 외에는 업종별 특징은 없었고,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두산로보 1200억 매도한 게 있었죠. 이거 빼고 나면 뭐 또 그렇다고 매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매수한 건 이제 2차전지, 삼성바이오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좀 매수한 게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수에 좀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오늘 보시다시피 2차전지 샀고, 2차전지하고 이제 종목 수로 보면 오늘 반도체주들이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전체 매수한 종목 수의 한 40% 정도 상단으로 놓고 보면 40% 근접하는 수치 정도가 이제 기관은 반도체 쪽 사고,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오늘 기관의 매수 종목이 조금 단순했습니다. 업종으로 치면 평소에 좀 고르게 뿌려 샀다면 오늘은 좀 집중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지금 국채금리가 4.7%대를 유지하면 지수가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채금리 4.6 이상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채권 하시는 분들도 이제 최근 들어서 5% 얘기 나오는 거지, 4.3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4.5 넘어가는 것도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4.7까지 왔잖아요. 넘어가 버렸죠. 4.6에 근접을 해줘야 이제 지수가 좀 자신감 있게 밀고 올라갈 수 있어서 국채금리는 당분간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의 특징이 뭐냐면, 빅7이 올라가는 날 다 같이 올라가고 빠지는 날 다 같이 빠지고 또 오를 때 같이 올라가고, 최근에 3일이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게 패키지로 투자들이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연속 반등이 또 없었어요. 이번 주 들어서는. 그래서 연속적인 어떤 반등을 하는 종목들이 나오느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어떤 기업들. 그 다음에 지금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제가 어저께 그 에코프로비엠이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200일선 부근에서,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기술적 반등 정도가 시도될 수는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정작 에코프로비엠은 플러스 냈다가 종가에는 마이너스로 밀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형주들이 양쪽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이 깨져버리면 투자자들이 오전까지는 버텼다가 오후 들어서는 좀 자신감을 잃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오늘장의 특징은 HBM과 2차전지 정도가 올라갔는데 뭐 하여튼 그 외에도 올라간 종목인데 뭐 단체로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특징주는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제일 문제인데, 이게 이제 2년물 국채 포지션이거든요. 이게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건 국채 가격 하락에 베팅했다. 즉,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베팅이 됐다라는 건데, 이게 규모 보시면 알겠지만 1990년대 이거 집계한 이후에 이거보다 더 세게 하락 베팅이 돼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쪽으로만 자금이 엄청나게 집중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반대로 포지션은 뒤집게 돼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항상 위아래 진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뭐 한쪽으로만 계속 뭐 몇 년 동안 주구장창 내려간 사례는 별로 없죠. 그리고 각도도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 같은 포지션을 오래 쥐고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투기 세력들 입장에서는 금리 올라가는 쪽에서 주식시장 흔들고 하는 게 해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만 집중돼 있어서 이게 좀 해먹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국채 금리가 하루 막 폭등을 한번 했다가 거기에 갑자기 느닷없이 급락을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될 때 이제 피크 친 걸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신호가 안 나와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불안함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어저께 제가 S&P 500이 40주 선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한다. 미국의 기술적 분석가들은. 근데 어저께 그 자리에서 이제 꼬리 길게 달고 이제 이번 주 주봉으로 보면 그렇게 된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저선이 사수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4,2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초반 정도 되는데, 저선에서 버텨주고 조금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요 즈음이 바닥이다. 사실 저는 지난주부터는 이미 증시는 과매도권으로 내려왔다고 보는 편인데, 근데 과매도권 내려왔다고 해서 그날부터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기준이 되려면 이제 투자들이 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점 쳤다, 그다음에 금리도 피크 쳤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서 그 S&P 500이 저희 40주 선을 이번 주 내내 버텨준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국채 금리가 4.6대까지 앞에 한번 보여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좀 뻔한 얘기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과매도권에서는 좀 기관들 차분하게 물량 늘려놓은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뭐 반도체들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런 식으로 기관들이 빌드업 해놓은 종목군들이 코스피 대형주 쪽에 일부, 코스닥에 있는 뭐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종목군들에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들로는 조금씩 좀 쪼개기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과감함보다는 차분함이 같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긴 하네요. 예, 어쨌든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